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장호입니다. 저는 영화제가 직업이니까 익숙하고요. 세계에 있는 국제 영화제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국제 영화제들은 모두 선한 목적이라기보다 상업적 목적.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개봉될 작품들을 미리 소개하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화에 따른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석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이 그 영화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영화 활동을 하면서 영화인들이 좌파가 많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실제로 많습니다. 그 좌파들도 목적은 분명하게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의 가장 선한 그런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허은도 프로그래머 그리고 예술 감독이 제1회 락스포 영화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락스포라는 말은 저도 그땐 몰랐는데 락스포라는 꽃말이 자유와 정의입니다. 그 락스포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작게 북한 인권 영화제라는 테마로 첫 번 영화제를 치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저 역시 이 영화제를 다음에는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2회 때 서울에서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락스포 영화제 성격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서울 외의 다른 지역도 찾아가는 영화제로 생각을 하고 먼저 박형준 시장을 만나서 이성구 목사님, 허은도 감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사구를 아이디어를 낸 것이 사실은 박영준 시장님이 먼저 사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구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구 목사님이 조금새 회장님 말씀을 박형준 시장한테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박형준 시장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를 것 같다라는 예감을 가지셨고 그래서 사구청장을 소개받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된 것이 모두 이성구 목사님, 조금새 회장님의 인덕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판에 몇 안 되는 우파지만 아까 전교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교조가 망쳐놓은 우리 2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국민문화운동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 영화제, 락스포 영화제가 국민문화운동의 중심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청년연합이라는 작은 모임에 갔는데 대학생들로 된 모임인데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돼서 전교조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젊은이들한테 확산시키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모임이지만 이것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치면은 대한민국의 암세포처럼 단단히 굳어진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이런 바른청년연합과
락스포 영화제가 함께 힘을 동원해서 미래의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에 오셔서 용기를 자꾸 주시니까 저는 워낙 뭐 그 정치적 색깔이 없는 친구인데 갑자기 감동과 어떤 굳은 의지가 자꾸 몸에 생성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문화전쟁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우리 이장호 감독님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헌도 감독님 이제 실무 감독이시고 실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도 감독님 프로그램이신데 나오셔서 영화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뭐 많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영화제 탄생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스포 국제영화제는 작년 1월 달에 기획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이제 저돌적으로 그냥 막 무대포로 밀어붙인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어떤 문화 행사도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모여야지, 사람이 모여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다 말겠습니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아까 했던 김태희 신랑, 또 젊은 친구들 한 5-6명에서 모여서 레지던스 호텔에서 모여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니들이 좀 도와줘. 그럼 돈은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영화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이 계셔야 되는데, 이장호 감독님이 지금 현재 북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을 또 다른 영화제에 또 집행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감독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준비가 다 된 거니? 왜냐면 한두 달 만에 영화 10몇 편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영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감독님이 이 영화가 지금 보여준 프로그램이 다 돼 있으면 흔쾌히 수락하겠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 뭐 천군만만 얻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영화제라는 타이틀로 저희 극장에서 3일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진정성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감독님하고 저하고 오세훈 시장님을 만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이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을 대관을 해주세요. 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 최고의 극장이고 무려 3,000석이 됩니다. 시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세종문화회관이냐. 전환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영화제라면 어떤 전환점이 있고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뭐 저희 뭐 조그만 뭐 명보극장, 뭐 변두리 극장에서 개막식을 해봐야 누구 하나 기사 하나 다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저런 무모한 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말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했었고, 특히 영화제의 승패는 개 폐막작이 승패를 가늠합니다. 일반 상영작들이 승패를 가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 영화라는 건 관객을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 영화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교육이 될 수도 없고 어떤 감동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막작으로 홍콩 민주화 시를 다는 깐느 영화제에서 작년에 깜짝 폐막식에, 깐느 영화제에서 어떤 정보도 공개를 안 하고 폐막식 날 아침 10시 반에 깜짝 상영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상영을 했던 거죠. 뭐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고 울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영화제는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양한 이벤트를 가져야 되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4개월 전부터 사하구에 내려왔었습니다. 다대포 다 돌아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천혜의 자연을 갖춘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런 좋은 조건을 왜 자꾸 다 방치를 시켜놨느냐. 여기다 문화만 얹어놓으면 정말 이 다대포 사하구는 부산 해운대를 넘어서는 정말 대단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다대포 선셋 시네마 요즘에 선셋 시네마가 세계적인 유행이거든요. 야간에 해가 넘어가면 공원에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와서 영화를 감람하고 그런 선셋 시네마가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다대포 선셋 시네마라는 걸 브랜드화 시켜서 1년 내내 영화제가 끝나서 4일 동안 영화제를 하고 또 1년 있다가 기다렸다가 또 영화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1년 내내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사하구 가면 1년 내내 영화제를 한다. 다대포 선셋 시네마. 하여튼 다양한 이 선셋 루트를 저희가 개발해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좀 급하게 하느라고 얼수동 문화회관 쪽에는 지금 어떤 행사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만 좀 확보되면 얼수도에서도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락스포 영화제의 개막작은 잠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서울에서 폐막작으로 상영을 했던 영화인데요. 10년 동안 북한에 잠입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분 세탁을 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이 사람을 인정할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북한을 2번을 들어갑니다. 김정은을 2번을 만나죠. 거기서 유엔 제재를 가하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금방 망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북한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국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발한 영화인데 잠입이라는 영화입니다. 출연했던 배우가 서울에 영화제 할 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락스포 영화제 때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부산 락스포 영화제가 크게 좀 이렇게 빛을 발하겠다 싶어서 그저께 또 급하게 연락을 해서 다시 부산에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기 전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해갖고요. 그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 그날 정치사의 모든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기사로 뽑혀갖고요.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 친구를 그게 이제 영화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런 이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다시 이제 또 모셔오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그 친구 데리고 올 때는 비행기 값이 160만 원이었어요. 덴마크에서 들어오는데 어저께 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무려 480만 원이에요. 3배나 올랐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다양한 재밌는 영화제를 만들어서 3년 안에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락스포 영화제가 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은도 강요님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을 도전하시고 그렇잖아요. 좌파 영화인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골수 좌파는 한 20% 30%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생계형 좌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붙으면 뭐 하나 수입을 얻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도 좀 구부리고 해서 이 좌파에 붙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고하게 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운 일인데 우리 허 감독님이 꾸준히 이 탈북자들도 돌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이게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선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